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광용 스님이 인중됐습니다. 제12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지낸 광용 스님은 비구니회 반세기 역사에 미래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13대 비구니 회장 선거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지면서 전국 비구니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변화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박범은 동국대 석좌 교수를 재위촉하고 불교음악 발전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청룡사를 비롯해 부산 금천선원 신도가 보험 진단금을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불교 중흥의 마중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전법 중심 도량과 포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교원의 종책을 실현하는 지역 거점으로 전법 중심 도량의 역할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광용 스님이 인준됐습니다. 제12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지낸 광용 스님은 비구니회 반세기 역사에 미래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13대 비구니 회장 선거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지면서 전국 비구니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변화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마포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이변 없이 인준됐습니다. 여기 모이신 현전 대중께서 전부 인준을 뭘로 해주셨죠? 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오후 일원동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개회 정족수인 200명을 훌쩍 넘긴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의 광용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제8대와 9대 회장을 지낸 명성 스님 이후 처음으로 광용 스님이 단독 후보로 나서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인준됐습니다. 광용 스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구니회 반세기 역사에 미래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전국 비구니회 공덕 탑 위에 제13대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가는 비구니회라는 돌을 쌓아 올린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회장 소임을 살 것입니다. 광용 스님은 제12대 집행부 성과의 개성 발전과 성과 화합, 비구니회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 등 6대 공약 17개 과제를 발표하고 미래 지향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제13대 회장 인준을 선언한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은 광용 스님의 당선을 축하하고 거룩한 소임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봉각 스님은 지난 4년의 고단함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듯 소회를 밝힐 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소임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구니 승가의 잔치처럼 그래서 잔치가 되도록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비구니 위상이 광용 스님은 조만간 인수위원회의 인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뒤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할지 모르지만 그때에 오늘의 이 각오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한바탕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되면서 도약을 다짐한 제13대 집행부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박범은 동국대 석좌 교수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재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범은 석좌 교수에게 불교음악원장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에 담으면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불교 음악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은 원장은 동국대 한국음악과를 중심으로 불자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촉식에는 한명희 불교음악회장을 비롯해 동국대 정다령, 예술대학 문화예술대학원 학장, 윤소희, 김성여, 김영재, 김덕수 한국음악과 교수 등이 배석했습니다. 서울시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장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전통사찰 보존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둬 전통사찰 관련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절차가 구비됐습니다. 조계종은 서울시 차원의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이 종단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어제 진우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전통사찰 내 건축물 개보수 어려움 등 현안을 설명하며 그 가운데서도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금에 종단 불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금천선원 주지 정섭 스님도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정섭 스님과 함께 예방한 부부불자 조동현, 차영희 신도가 암진단보험금을 희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사실이 부처님의 가피라며 불사 동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전법 중심 도량과 포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교원의 종책을 실현하는 지역 거점으로 전법 중심 도량 역할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법 중심 도량은 종단의 포교 목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지역별 거점 도량으로 종단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추진하는 도량입니다. 한 번 지정되면 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을 하고 현재 전국 62개의 사찰이 전법 중심 도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종단은 코로나 기간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찬불과 율동 영상을 제공하고 어린이 법회 의식곡을 비롯해 노트북과 웹캠 등 다양한 교구를 지원해 법회 활성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포교원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기준으로 1,608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포교원은 포교 전법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일궈내기 위해서 전국의 전법 중심 도량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8교구, 10교구, 13교구, 17교구, 24, 25교구에는 전법 중심 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지역적으로도 본사에 적극적으로 전법 중심 도량을 거점 도량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본사와 논의를 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 각 사찰의 우수 포교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범어사 포교국장 누른 스님은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행사 참여의 기회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준비가 미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이들이 아쉬워했다며 국제 포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영어 법회를 기획하며 학부모들의 호평까지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교 심리 상담 감정 수업도 열어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한국 특유의 분위기를 깨트려 사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부처님 오신 날 하고, 그 다음에 신년 타종식 이때는 반드시 무대에 올라가지고
신도분들에게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다니슬 어린이 청소년 법회 활동 발표도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점 도량들의 활동이 공유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의 활동들이 종단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심 도량에서 포교 전법이 제대로 돼야 저희 종단이 튼실하게 살이 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함께 전법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포교원의 전법 중심 도량 간담회는 전법온, 부처님법 전합시다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개원 18주년을 맞아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술로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과 일산불교한방병원이 어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교직원과 병원 의료진 등이 참석해 병원의 발전과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의료기관이 아닌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수반으로 하는 곳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산불교병원은 환자의 가족들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헌신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지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개원해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으로 발전해온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18년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자비정신 구현을 추구해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수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과 근속상, 혁신상, 학술상 등 표창장도 수여됐습니다.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 친절해서 다시 찾는 병원, 이런 병원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그런 병원이 될 것입니다. 윤재용 동국대학교 총장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경기 서북부권의 대표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한 병원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경기 서북부권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질 개선과 혁신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료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비로서 의술을 실천하고 전법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나가당 성타대종사의 49제 중 5제가 어제 고향 흥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의 왕승축원, 문도스님과 신도 헌화 헌향,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덕민대종사는 불국사의 봄에 피는 꽃의 향기와 가을에 물드는 낙엽이 성타대종사의 목소리이자 마음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속환사바해 중생구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타대종사 49제 6제는 오는 25일 마산 광명암에서, 막제는 다음 달 2일 불국사에서 엄수됩니다.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제44회 자비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흥사는 어제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제44회 자비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 400세대에 쌀과 상품권 등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던 한 해지만 다 함께 웃으며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욱 보람된 새해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신흥사는 2007년부터 총 43회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해왔으며 성준 무산장학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 등 지역 내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비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런 한 해였지만은 또 이렇게 이웃과 함께 웃으면서 작지만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의지를 잃지 않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동해 사마사가 다음 달 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사마사 국행수륙대제에 앞서 지난 16일 영양축의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수륙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양축의는 국행수륙대제 봉행을 부처님께 고하는 일종의 개회선언으로 심규원 동해시장이 향을 올리고 사마사 주지 임법스님이 축문을 읽으며 대제 개최를 알렸습니다. 임법스님은 600년 전통의 국행수륙대제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전하길 바라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통해 평화의 기운이 온누리에 퍼지길 기대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도 문화와 전통을 잇고 있는 수륙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륙제 확장과 지역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사마사 국행수륙대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봉행됩니다. 일현스님의 삼국유사 지필지인 군위 인각사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인각사가 지난 16일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축하하는 삼국유사 한마당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김진열 군위군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각사 발전을 기원하고 삼국유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장이 됐습니다.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은 보각국사 일현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행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인각사는 음악회에 앞서 제2회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열고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회로 성장시켜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삼국시대 황산벌 전투 희생자와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열어온 탑정호 영산제와 문화예술제가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연재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까지 더해 봉행됐습니다. 2023년 탑정호 영산제와 문화예술제 현장 임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 법륜정 총무원이 지난 16일 논산 탑정호 시민체육공원에서 2023년 탑정호 영산제와 문화예술제를 열었습니다. 탑정호 영산제는 법륜정이 삼국시대 계백장군의 오천 결사대와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사나운 충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논산 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제2회 탑정호 영산제제 및 논산 시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충청남도 도민과 논산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또한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정도 이 행사 인연으로 한층 더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영산제는 세계 인류 평화와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을 비롯해 수해와 재난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탑정호 영산제는 세계 인류 평화와 국가 안녕을 발언하는 영산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혹하게 희생된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고 또한 수해와 재난으로 희생된 영혼들과 6.25 동란 이후의 육해공군의 전몰 장멸 등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체 영혼들을 왕생락을 발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륜정 종정 정곽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종교가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화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면서 선견지명으로 영원한 내일을 바라봐야지 일시적인 시세와 쾌락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사가 분명하면 한국 안민을 이뤄서 모든 통조하고 만민이 함락하여 만사형통하고 세계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탑정호 영산제는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12시, 10월 1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태백산 정선 백운사가 산신강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6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증명으로 주지 대산스님과 보덕사 주지 삼해스님,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등이 동참해 산신각 조성을 축하했습니다. 정념스님은 욕심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세상을 밝히는 평화로움을 마음속에 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대선스님은 사부대중의 진실한 원력으로 불사를 원만 회양했다며 앞으로도 불자와 시민의 안식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산 해발 800고지에 자리한 백운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금강경, 법화경, 독송, 철야정진으로 지역 대표 기도 도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 불교의 중추가 될 새 포교사 41명의 탄생을 알리는 고불법회가 제13교구 본사 지리산 쌍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남 포교사단은 지난 16일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대강당에서 제28기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신임 포교사들을 축하하고 포교사증과 배지, 모자를 수여했습니다. 법회는 지도법사인 쌍계사 포교국장 덕용스님과 박혜덕 경남지역단장, 임원단 등이 동참해 신임 포교사들에게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BTN 나를 깨우는 108배로 시작한 법회는 포교사의 다짐과 단가 제창, 단장 인사말과 환영사, 고불 발언문, 전도 선언문, 낭독, 포교사 5대 의무 교육, 단체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 존중을 일깨우는 어울림 마당을 열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6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갤러리에서 본부장 심선스님, 부본부장 자인스님과 이사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라온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헌달을 시작으로 영남 불교 무용단, 싱잉볼 치유의 소리, 행복한 아코디언 동호회 등의 공연과 서양 화가 한동훈 작가의 작품 전시와 차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본부장 심선스님은 오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광용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표결 없이 박수로 회장을 선출하며 화합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제13대 회장 광용스님이 이끌어갈 제13대 비구니회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